안녕하세요. 조강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도시 상가, 업종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쫄딱 망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상가 분양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분양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팀들이 변칙 분양을 하는 바람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애를 먹거나 낭패를 보는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팀들은 상가 분양을 받으면은 임대까지 책임을 져주고 자기네들이 맞춰주겠다. 그리고 수익률을 확실히 맞춰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나갈 때까지 그 임대료를 분양팀에서 보존을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막말로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실 나도 염려 없이 분양팀에서 전부 다 임대 나갈 때까지 그 임대료를 갖다가 보존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그냥 분양팀들이 그 말만 믿고 투자를 갖다가 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분양을 받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분양팀들이 임대료 나갈 때까지 임대료를 갖다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 한두 달은 그냥 보존을 해줍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고 안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이제 계속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려있던 거 그냥 한 달치 정도 이렇게 우선 입막음으로 먼저 주고 똑같이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가가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이 됐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분양팀 철수하고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가 되는 겁니다. 그 분양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끝까지 맞춰줘야지 안 맞춰주냐고 아무리 가서 독촉을 해도 그 사람들 가진 변명들을 해가면서 절대로 임대료를 갖다가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임대료 맞춰주겠다고 하는 그 금액에 임대를 놓으면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최하 6개월에서 아니면 1년, 1년 반, 2년씩 공실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근데 공실만 나오면 괜찮은데 매달 관리비를 갖다가 몇십만 원씩 이렇게 분양주가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비에 이제 지쳐가지고 헐값에 이제 임대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양팀에서는 5천에 400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렇게는 안 나가니까 이제 헐값에 임대하다 보면 3천에 150이라든가 3천에 한 160, 70, 80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임대를 하는 순간에 투자자는 완전히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요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2년 만기돼서 재계약할 때 5% 이내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첫 임대료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야 5%씩 따박따박 올리더라도 수익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임대를 갖다가 이렇게 싸게 주다 보면은 임대료 5% 올려봐야 그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내놔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사겠습니까? 그리고 상가를 이게 분양받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현금으로 해서 다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은행 대출 50%에서 60% 정도를 전부 다 끼고 대출받아서 그러고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헐값 임대해가지고 3천에 한 150만 원 임대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대출 이자 빼고 나면은 개뿔이나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매하려고도 나가지도 않고 2년 있다 올려봐야 이 5%밖에 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돈만 묶이고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1층 상가를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헐값이라도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층 이상 상부층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예 임대 놓기도 힘들어요. 몇 년씩 공실로 묵히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관리비만 내고 있는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팀에서는 요새 선임대를 놨다라고 해가지고 임대계약서 2년짜리를 갖다가 딱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여기 들어오기로 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0만 원에 2년 계약서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괜찮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뭐 금방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월 4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쉽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부동산하고 그 분양팀하고는 거의 같은 공생관계입니다. 계약할 때 당시에 2년 계약서 쓸 때 거의 6개월에서 1년간은 렌탈풀이라고 해가지고 무상 임대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하고 아마 분양팀하고 계약서 쓴 거는 5천에 한 200 정도를 갖다 썼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누가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200만 원에 대한 갭을 갖다가 분양팀에서 그 부동산한테 보존을 해줍니다. 부동산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새로운 그 집주인한테 그거 내고 있습니다.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신히 2년 채우고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나가야겠다. 보증금 빼달라. 만기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완전히 벙찌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빚어둬가지고 빼주고 나면은 5천에 400만 원씩 그게 임대를 놓으면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5, 6개월, 1년씩 막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헐값 임대를 놓는 거예요. 3천에 한 150이나 170, 80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하신 분이 쏘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뭐 어떻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 떠나고 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 뭐 하나의 죄의식이라든가 어떤 책임의식 전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2층 이상 상부층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행사하고 분양팀에서 예를 들어서 3층하고 4층, 2층 전체를 병원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페이닥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병원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절대로 전문 병원은 유치를 안 합니다. 이비인후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뭐 피부과라든가 아니면 신경외과라든가 이런 병원은 유치를 절대로 못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을 갖다가 꼭 가정의학과를 갖다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가정의학과는 진료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비뇨기과에서부터 피부과에서부터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3층, 4층 두 개 층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3층, 4층에 병원이 들었다고 하면은 1층에 한 칸은 약국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분양을 합니다. 이 약국 분양하는 이 약국 자리는 옆에 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금방 분양이 됩니다. 왜? 3층, 4층에 병원이 들어왔으니까 약국 하나는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병원만 보고 무조건 그걸 갖다가 약국 자리를 갖다가 비싼 돈에 그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병원이 다행히 장사가 좀 되면은 괜찮은데 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 유지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병원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3, 4층 병원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완전 망하는 겁니다. 병원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병원이 나가고 난 그 3, 4층을 갖다가 일반 임대를 하려고 하면 그 병원 금액의 3분의 1 가격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팔을래도 팔 수도 없어요. 비싼 가격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왜? 병원이었을 때 분양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1층에 있는 약국 자리도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아니 병원이 없는 그 약국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겠습니까?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칙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업종만 보고 야 이거 정말로 좋은 업종이다, 병원이다, 약국이다 하다 보니까 그냥 별 의심 없이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병원이라든가 약국 자리가 나오면은 나한테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벌써 건물 지면서 벌써 분양팀들하고 자기네들끼리 벌써 아는 사람들 벌써 다 유치해가지고 벌써 다 끝냅니다.
근데 나한테까지 이 병원이 지금 임대된 그런 게 나온다든가, 약국 자리가 나한테 온다든가,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주변의 그 매매 시세라든가, 주변의 임대가라든가, 그러면 주변의 그 상권, 과연 병원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상권도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좀 의심도 좀 하고,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인기 업종이라고 해서 병원, 약국, 뭐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짜리, 편의점짜리, 이런 업종만 보고 무조건 되고 여기는 뭐 오랫동안 장사할 것이다 생각하고 매월 뭐 3, 400, 4, 500, 7, 800, 1000만 원 이거 나오는 거 이것만 보고 그러고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2, 3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벙찌는, 새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외곽 지역에 큰 건물을 하나 지금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는데 전혀 분양도 안 되고 임대가 안 됩니다. 근데 1층 30평에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보니까 5천에 월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 계약서를 딱 보면 이 투자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다가 월 800만 원씩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좋다 라고 하고 덜컥 묵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장사가 잘 돼서 계속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장사가 외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2년 있다 이 사람 있잖아요. 빼달라고 해서 나갑니다. 똑같은 적이에요. 전자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페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건물주의 아들이었어요. 변칙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분양을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들 변칙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량하게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냥 그 업종만 보고 그냥 월세 나오는 건 한 달에 그냥 수백만 원씩 나온다라고 하면 오로지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계속 나올 거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러고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실 때는 선임대에 맞춰졌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주변 시세라든가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 업종이 그래도 계속 오래 갈 건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분석을 잘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부동산짜리라든가 이 편의점짜리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편의점들이죠. 장사 안 되면요. 2, 3년 만에 다 그 철수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시고 진짜 피 같은 돈 내가 날리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로 모든 걸 갖다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분석하시고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